미국처럼 대도시에는 노숙자가 즐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경고했습니다.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재명이 이렇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지난 10년, 지난 14년간의 이재명의 활동 내역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그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돕느냐?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 무도한 정권 탄생에 기여한 자들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 그 하위직들은 뭐 상관없고 적어도 수석, 그 다음에 비서관급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잘 골라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수석급은 다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관급 이자들도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은 민주당에 남아 당 대표를 돕지 않는 잔존 수박들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잔존 세력들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142명 남아있는데 그중에 100명은 수박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침묵으로 이들과 대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해봤자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시비로 나가달라. 대표직에서 나와달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공천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천 거래를 하자는 거죠. 정재준 선생님, 네, 다행인 건 한국이 일본, 중국, 대만, 홍콩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자면 이건 이재명이 한 말인데 민주당이 142명 중에 이번 공천 과정에서 69명이 교체되었다고 해요. 142명을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 날라리들, 수박들이 다 나가기 전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공천 과정에서 69명이, 현역 의원 69명이 교체됐어요. 그 중에 41명은 경선에서 시민과 당원들에서 강제로 교체된 거예요. 이거는 공천위원들이 경선을 붙여줬더니 그 경선 붙여준 현재 의원이 다 떨어진 거예요. 41명이 떨어졌어요. 혁명이죠. 이거는 당원들에 의한 민주당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수박들 다 골라내야 됩니다. 김근영 선생님, 3.1 몰빵 릴레이. 네, 3.1 몰빵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인사조직론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민회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을 돕는 길이 이걸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하는 거고, 여러 선생님들은 손가락으로 하면 됩니다. 저도 이게 손가락 하다 이게 없어서 요새 왼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좋아요 누르고, 그냥 공유하고, 좋은 사이트 있으면 그거 다 공유하고, 그래야 됩니다. 전환과 창조를 위한, 우리가 모방 전환 창조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전환과 창조를 위한 혁명적인 변화의 사회와 그 적들, 제가 4강, 5강, 6강에서 했어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의 시리즈의 핵심 방향성이기도 해요. 막스 베버는 분화, 개인화, 합리화를 해야만 근대화된다고 얘기했고, 조직 설계를 받아들인 1949년에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3대 원칙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했고, 산업혁명이 21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자 그것을 다시 더 자주성, 분권화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자주성, 상호 운영성, interoperability라고, 자주성은 sovereignty라는 말이고, sovereignty라는 말이죠. 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상호 운영성, 조직 설계 원리를 자주성과 상호 운영성, interoperability라고 하는데, interoperability 영어로,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 독일은 기본적으로 상호 운영성이 높은 나라인데 더욱 상호 운영성. 상호 운영성이라는 말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쓰기 시작한 말인데, 뭡니까?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와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서로 결합시켰을 때도 아무런 이 걸림돌이 없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독일은 대학이 다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 가든 상관없이 그 대학 졸업장은 그 대학 졸업장으로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이 높죠. 이 대학에서 여기보다도 저쪽 대학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저쪽 대학을 옮기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옮기면 돼요. 그렇게 등록을 하면 그쪽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등록을 옮겨주면 그 대학이 받아준다고.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저쪽 대학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이쪽 대학에 와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줄 리가 없잖아.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나할티카이트라는 게 독일말로 sustainability, 영어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지속 가능성, 인간의 삶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조건의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초엽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통 금융 경제에 대한 파괴적 혁신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전에 몇 개의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할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정치인 중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스페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책임자들과 토론하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걸 언제 공부했지? 이재명이? 블록체인이 뭐라는 것, 암호화폐가 뭐라는 것, 비트코인이 왜 저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재명은 유시민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시민은 계속 이거 떠들잖아. 근데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블록체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 금융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지를 유시민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정통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개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저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요새 박태웅 선생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IT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거 가끔 들어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다 기계장치로 떠넘기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을 기계장치로 떠나요. 근육으로 하던 노동을 기계장치로 떠넘겼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들을 기계장치로 떠넘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올더스 헉슬리가 얘기했던 그 브레이브 뉴 월드에 관한 문제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변화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면 거기서 차단해야죠. 거기서 차단해야 돼요. 인간의 고유한 영역에 이를 침범할 때 인간의 상상력이나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캐파가 제한적이니까 그 캐파를 충분히 도와주는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계장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거고 기본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걸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파괴적 혁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21세기 들어서의 대변화, 대전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